쭉 마무리 평가 문제 있죠? 거기에 한 문제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다음 중 발산하는 것은 다음 중 발산한다는 거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n이 뭘로 간다는 가정을 해야죠.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상수는 무조건 3으로 가니까 수렴을 하죠. 얘는 뭐야? 2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발산합니다. 맞아요?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발산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4번 안 그렇죠.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n 플러스 1은 뭐가 돼? 홀수가 되죠. 그래서 n이 짝수기 때문에 얼마야?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짝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되고 n 플러스 1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됩니다. 물론 n이 홀수라고 한다면 또 뭐가 돼? n 플러스 1은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플러스 1 해서 결국은 짝수든 홀수든 0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0. 첫 번째 항 0,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도 0, 세 번째 항도 0.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긴 하지만 분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는 5번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또는 무한대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도 0이고 무한대분의 1도 0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등비 수열에 관한 얘기인데 미수가 큰 놈이 대상입니다. 그럼 미수를 밝히려면 n에 관해서 완전하게 풀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 곱하기 5의 n승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여기만 좀 봅시다. 5의 n승 n 플러스 1이요. 5의 n 플러스 1승이 5의 n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걸 합쳐보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n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니까 뭐 제곱이 됐을 때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5를 앞에다 써도 되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의 n승 분자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수가 제일 큰 놈이 대장이니까 요렇게가 대장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시켜보는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남는 게 2 곱하기 5의 n승 5 곱하기 5의 n승 이렇게 되니까 약분시키면 2분의 5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의 소수 부분 그랬어요. 소수 부분 찾기 힘들죠? 그죠?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일단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루트 3 이거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을 찾고 싶다. 그러면 뭐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1,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2 이 사이에 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완전 제곱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완전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얘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이 안에 완전 제곱수는 뭐 n-1의 제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 제곱도 있을 수 있고 n 플러스 1의 제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n-1이야 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얘는 n제곱 이렇게 되겠고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n제곱보다는 크고 2n보다는 작으니까 n제곱 플러스 2n보다는 작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루트 취하면 끝납니다. 맞아요?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취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루트 벗겨버리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게 되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뭐가 돼? n이 되는 거죠. 만약에 2보다 크고 3보다 적다? 그럼 정수 부분이 2가 되듯이 얘는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적으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A구나. 죄송합니다. 이거의 정수 부분이 아니고 소수 부분을 이제 찾아라.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죠.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정수 부분 n을 빼면 이게 소수 부분이 되죠. 됐어요? 자, 이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래.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래요. an을.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라. 그러면 유리화하면 되겠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켤레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분의 이거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요거 없애버리고 자 대장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그럼 2n분의 얼마예요? 2n분의 n. 그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수 부분 찾는 방법 좀 잘 기억을 하세요. n-1의 제곱,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어떤 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하듯이 n-1의 제곱, n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수분을 찾습니다. 3번 정수분을 찾는 방법, 연습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있어요. 이때 AN의 값을 구하라. AN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양변을 뭐 하면 AN이 딱 나오죠?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버리자? 더하자. 그럼 더하면 얼마? 15 더하기 5 하니까 20이 되죠. 20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고 2A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20 플러스 n분의 2. 리미트 n 2로 나눕시다. 여기 A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만 구하니까 2로 양변을 나눠요. 2로 싹 나눠요. 2로 다 나눕니다. 10 마이너스 n분의 1. 2로 나눴어요. AN. 2로 나눴습니다. 10 플러스 n분의 1.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0이 되죠. n 무한대분의 1, 0이니까 10 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여기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1, 0이 되고요. 그래서 10 이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 10과 10 사이에 끼었으니까 이거는 뭐 10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3의 N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값이 0이 아닌 실수다. 이게 0이 아닌 실수로 수렴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0이 아닌 실수로 수렴을 했을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우리는 3의 n승 있잖아요. 3의 n승의 an을 bn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0이 아닌 실수로 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플러스 만약에 bn이 k로 수렴을 한다면 bn 플러스 1도 k로 수렴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 b1, b2, 점점점, bn 플러스 1 이게 나중에 k로 간다면
bn이 k로 갈 수도 있고 이게 k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끝에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bn에서 출발을 하든 bn 플러스 1에서 출발을 하든 그거는 관심 없이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bn이 k로 수렴하면 bn 플러스 1도 k로 수렴을 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책 앞에 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결국 어떻게 돼? bn 플러스 1은 여기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n 플러스 1을 이런 식이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바꾸자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승 그 다음에 an 3의 n승 a의 n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똑같잖아. 이거 약분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맞잖아요. 똑같잖아. 이거 약분하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원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3의 n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 분해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3의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3의 n승 an 하면 안 똑같지? 이렇게 하면 안 똑같죠 얘랑. 근데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이제 비로소 똑같죠? 그렇잖아. 3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해됩니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뭘로 간다? 이게 K로 간다. 이게 뭘로 간다? 이게 K로 간다. 자, 이게 K로 간다. 이게 K로 간다. 그겁니다. 이게 K로 간다. 이게 K로 간다. 그럼 KK 약분하면 결국 답은 뭘로? 3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오면 좀 어렵죠? 생각하기가. 근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 여기에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만약에 an의 수렴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써먹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했다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도 반드시 알파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면 뭐만 생각하자? 대빵만 생각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en,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가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빵을 그렇게 써먹어라 이거였죠. 이해돼요? 이게 대빵이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얘는 따라다니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 없애도 상관없어. 이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건 최고창 개수 an 요것만 신경 쓰면 돼.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2를 나누면 이제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an은 2로 나눴죠? 2분의 5. 같은 방법으로 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따라오는 놈이니까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쓰면 돼. 그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bn 그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사실 n제곱 이거 필요한데 이것도 대빵만 이렇게 쓸게요. 위에 이거 필요 없죠? 위에 필요 없고 이것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an 분의 5n 곱하기 bn 이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nan이니까 위아래다 뭐를 곱해줘요? n을 곱해주면 되죠. 위아래다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an 이렇게 되고요. 5가 곱해져서 5n 제곱 bn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근데 요게 얼마야? 요게 나와 있잖아. 2분의 5 이렇게 나와 있고 5 곱하기 이게 얼마야? 이게 3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2분의 5분의 1분의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5하고 이거 약분하면 뭐 5분의 30 맞습니까? 5분의 30 해서 답은 6 이렇게 된대요. 7번 보겠습니다. 수열 이것이 수렴하도록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R의 n승 A 곱하기 R의 n-1승 이게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수렴을 하려면 A가 0이던가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A가 없고 그냥 공비만 있죠. n 밑에 있는 공비, 즉 공비가 뭐가 돼? 3분의 R이 어떻게 되죠? R이 이렇게 된대요. 3분의 2x 마이너스 5 이게 공비가 된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된답니다. 양변에 3을 곱할까?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5 3 양변에 5를 더할까요? 2x 8 양변을 2로 나눌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들 몇 개 있어? x는 2, 3, 4 몇 개? 3개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물론 여기 같은 표가 있기 때문에 4에서 1 빼면 3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S가 나왔고 AN이 나와 있어요. S가 나왔고 AN이 나와 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SN-SN-1. 물론 N이 0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근데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 쓰면 되죠. A1은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SN이 뭐였어요? 이거였으니까 3N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SN이고 SM-1은 어떻게 됐다고?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N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됩니까? 돼요? 이게 SM-1 그래서 이걸 빼자는 거잖아. 요거에서 요거를 빼자는 거잖아. 그럼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럼 얼마예요?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까? 이게 AN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그대로 써주고요. SN은 3n 제곱 여기 그냥 문제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러분 SN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N분의 n 곱하기 AN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리미트 SN은 뭐 알려줬고 SN은 이미 구했고 SN은 알려준 거죠. 구한 게 아니고 3n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NAN은 n 구했으니까 6n 제곱 마이너스 5n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이 n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대상 찾으면 됩니다. 무한대로 갔어. 3분의 6이니까 답은 2 최고차항의 개수 그래서 2 풀이과정 자세히 써라 그랬네. 자세히 써라 그래요? 자세히 써라 어떻게 하면 자세히 쓰는 거지? 자 AN 이렇게 구했으니까 AN 여기까지는 자세히 썼고 여기서부터 자세히 써라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빵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3 마이너스 n제곱으로 나눠요. n분의 2. 그 다음에 이거 n제곱으로 나눠요. 6 마이너스 n분의 5.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거 0, 이거 0. 그래서 3분의 6.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쓴다면. 그제? 이렇게.
자, 9번 한번 볼게요. 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3n의 양의 약수들의 총합 그랬습니다. 3n의 양의 약. 그러면 3의 n승의 약수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의 2승의 약수들 뭐가 있을까? 1, 3, 3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3의 3승의 약수는 1, 3, 3의 3승 이렇게 있겠지. 그지? 만약에 3의 3승의 약수들은 1, 3,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있겠잖아. 그러면 3의 n승의 약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1, 3, 3의 2승, 3의 3승, 점점점, 3의 n승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들을 다 더한 게 sn이래. 그러니까 sn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점점점, 3의 n승 이렇게 되겠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등비 수열의 합. 그쵸? 공비가 어떻게 되니? 3-1에 초항이 어떻게 돼? 1에 3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n개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n개인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 몇 개? 이거는 총 몇 개? n 플러스 1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SN입니다. 자, 뭘 구해야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2분의 이걸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 따로 2분의 1 2분의 이거 3n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쓰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쓸게요. 문제 SN분의 3의 n승은요 이렇게 된대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3의 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3의 n승 이렇게 될게. 자, 위아래다가 그냥 2 곱할게요. 편하게 위아래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렇죠? 무한대로 갔을 때 2를 곱했으니까 3 곱하기 3의 n승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3의 n승 플러스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대장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미수가 제일 큰 게 대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약수의 총합 약수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약수들의 총합이 된다는 거 한번 잘 기억을 합시다. 보죠. 10번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막대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가 필요했죠? 육면체의 모서리 길이는 4개, 4개, 또 4개. 그래서 4, 3, 12, 12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다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즉, 4 곱하기 8개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도 또 8개가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8, 8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AN은 무슨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 됐네요. 그래서 AN을 한번 구해보면 AN은 초항이 12 더하기 n-1에 8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8n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8n 플러스 4 끝났네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마이너스 1분의 an이 8n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대장 찾으면 되죠. 뭐 요렇게 해서 찾으면 얼마? 최고차항의 개수 찾으면 2분의 8에서 답은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1번 무한 등비급수 공식 어떻게 되죠? 1-r분의 a s는 그 다음에 r은 무엇과 무엇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근데 이거 따로따로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따로 쓰면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따로 쓰면 4분의 2 약분 가능해요. 2분의 1의 n승 n승 똑같으면 합친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요거 보세요.
n 밑에 있는 게 공비라 그랬습니다. n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1-4분의 3.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초항이라 그랬습니다. n에다 1 집어넣은 게 초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밑에 있는 게 공비라 그랬어요. 2분의 1. n에다 1 집어넣은 게 초항. 2분의 1. 됐죠? 그럼 야는 어떻게 돼? 4분의 1분의 4분의 3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건 뭐 1이고 약분하면 3이네요. 3에서 1 빼면 2.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등비급수의 공식만 알면 되죠? 1-r분의 a.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셀 AN에 대해서 합답형 문제를 보는데요. 기억 볼까요? AN이 절대값 AN이 0으로 가요. 절대값 AN이 0으로 갑니다. 맞아요? 그럼 절대값 AN이 0으로 가면 AN은 0으로 간다. 그렇죠. 극한값에서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갑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AN이 수렴하고 이게 수렴해요. AN이 수렴하고 이게 수렴해요. 기억, 니은. 어떤 수열이 수렴했습니다. 급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했다. BN이 수렴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AN 곱하기 BN 하면 자, 나눌 때는 문제가 되지만 더하거나 곱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요거는 0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되죠? 자, AN, BN이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리미트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BN이 수렴한다. 이 말은 얘가 수렴한다.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이 0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AN이 그 다음에 플러스 무슨 조건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렴하면 그게 아니고 이게 수렴하면 반드시 AN도 0이고 BN도 0이다? 그건 아니죠. 둘을 곱해서 0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둘 다 0이 안 돼도 되죠. 둘 다 0이 안 돼도 0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둘이 다 0이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판례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판례를 들어보면 AN을 이런 수열을 한번 잡아봐. AN을 1, 0, 1, 0 이렇게 수열을 잡아보고 BN을 어떤 수열을 잡아보냐면 0, 1, 0, 1 이런 수열로 잡아보면 AN 곱하기 BN은 0이죠. 수렴하죠. 그죠? 그런데 A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안 되죠. BN도 0이 안 됩니다. 하지만 둘을 곱한 AN은 0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반례가 된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R의 n승이 수렴할 때 R의 n승이 수렴한다는 건 뭐야? 절대값 R, 즉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의 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Rn이 수렴을 했습니다. 자, 이 Rn이 수렴을 하면 R제곱은 어떻게 될까? 이거가 되면 R제곱은 어떻게 될까? R제곱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습니다. 제곱하면 그러니까 R의 n승, R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승 이것도 수렴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둘이 더하면 수렴을 하죠. 이것도 그렇죠. 이게 수렴을 하고 이게 수렴을 하는데 거기다 2를 곱해도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비만 보면 돼요. 공비 얘가 R이고 얘는 R제곱. 이렇게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지. 얘 수렴을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R의 n승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R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만 바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수렴을 합니다.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그러니까 3번도 수렴을 해요. 그러면 4번 이 범위만 보면 되죠. 2분의 R 마이너스 이 범위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을 한번 보면 일단 R-1 R-1은 어떻게 돼?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2를 또 곱해 2를 양변에 나눠요. 마이너스 1, 2분의 R-1, 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잖아. 공비가 4번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수렴이 돼요. 됐죠? 하지만 5번은 한번 볼까요? 5번은 어떻게 되는지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일단 2를 나눠야 되죠. 그렇죠? 2분의 R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거기에다가 2를 뺐습니다. 여기서 2를 뺐어요. 그럼 2분의 3 2를 뺐습니다. 2를 뺐어요. 어때? 마이너스 1을 넘어가 버리지. 자, 우리는 지금 어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의 범위는 이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 안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수렴해야 되지는 않아요. 이 범위에 있으면 수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두근 알파, 베타, 이거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n 더하기 베타 n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n 제곱 플러스 2n분의 2 이렇게 되죠. 알파 n 베타 n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를 구하래? 리미트네. 이거 급수네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부분 분수 어떻게 되죠? 요거 n제곱 플러스 2n 분의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만 꺼낸 거야. 알파 n, 베타 n이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다 시그마 붙였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구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바꾸자 그랬지?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바꾸자?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것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이것만 계산하겠습니다. 요것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뭘로 바꿔? k에 k 플러스 2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부분분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근데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분의 1 이렇게 남죠. 됐어요? 자,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거 어떻게 없어지니? 이렇게 한 칸 건너서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앞에서 두 개가 남았네? 그러면 점점점 뒤에서도 두 개가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다. n보다 하나 적은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한 칸 건너서 여기하고 없어지고 여기하고 한 칸 건너서 이거하고 없어지고. 끝났죠. 자, 여기 이제 여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남은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값이 뭘로 계산이 됐냐면 요렇게 계산이 됐대요. 2분의 1 여기 계산하면 2분의 3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에 가로 열고 2분의 3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0되고 이거 0되죠. 그래서 4분의 3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즉 1번이 답이 됐네요. 그렇죠? 부분분수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대부분 부분분수는 꼭 거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분분수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급수에서는 부분분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등비급수 이게 거의 한 70% 80%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합시다. 자, 일단 A는 등비수열이라 그랬기 때문에 등비급수라 그랬기 때문에 A에는 등비수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R에 n-1승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공비가 R이니까 AN은 공비가 R이니까 1-R분의 A 그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N의 제곱 해야 되죠. AN의 제곱은 이걸 제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A 제곱에 R 제곱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어떻게 하라고? 1-R의 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하라고. 그게 12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1-R에 1 플러스 R에 AA 이렇게 똑같죠. A제곱이니까 A 곱하기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6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 이게 6이 될 거야. 근데 이게 12니까 이게 6이 됐으니까 결론 1 플러스 R분의 A가 얼마가 된다? 6. 이게 6 약분한 2가 돼야죠. 6이 12. 됐죠? 그죠? 이 둘을 사용해서 A하고 R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A는 여기 곱해주면 6-6R 이렇게 되죠. 여기.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A는 2 플러스 2R 이렇게 될 거고 자 둘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6-6R은 2 플러스 2R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면 8R은 4 R은 2분의 1 맞아요? R이 2분의 1을 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A는 얼마? A는 2분의 1 6에서 3 빼니까 3 R은 얼마? 2분의 1 자 여기까지 얻어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그죠? 요거 다, 그럼 끝났어요. 이거 얻어냈는데 뭐, 끝난 거지 뭐. 그지? 그러는 다음에 이제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풀으라고? AN의 3승이니까 AN의 3승은 A 3승, R의 3승, n-1 이렇게 될 거고. 그죠? A가 뭐야? A가 3이라 그랬으니까 3에 3승하면 27에 R이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3승은 어떻게 됩니까? 1-8분의 1분의 27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8에서 1 빼니까 8분의 7분의 27 이렇게 되고 그래서 7분의 27 곱하기 8 7분의 7, 8에 56, 216 이렇게 답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어떤 걸 기억을 하냐면 여기 AN이 이렇게 됐을 때 AN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N의 3승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초항하고 초항의 제곱, R의 제곱
초항의 3승, R의 3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거는 항상 뭐를 밝힌다는 거죠? 그렇죠? 초항하고 공비. 그러니까 초항하고 공비를 항상 밝혀내야 된다. 그겁니다. 자, 16번 보죠. 어느 장학재단에서 23억의 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23억을 가지고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10%의 이익을 냈어요. 연말까지 일단 10% 이익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23억을 가지고 23억을 가지고 10% 이익을 냈어요. 1 플러스 100분의 10. 그러니까 0.1이죠? 그러니까 0.1이니까 1.1. 23 곱하기 1.1의 이익을 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이익을 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30% 그러니까 지금 기금과 이익을 합친 게 이거죠. 이런 걸 원리합계라 그러잖아. 우리 원리합계 기억납니까? 기수불 기말불에서 이게 원리합계가 돼요. 그러니까 1.1 원리합계 이거에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3%의 뭐지?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장학금으로 지급된 거는 20 전체가 23 곱하기 1.1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0.3만큼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게 장학금이죠. 그러니까 1년에 얻은 장학금. 그렇다면 장학금을 내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장학금을 내고 남은 돈이 얼마야? 23 곱하기 1.1 곱하기 여기 이만큼에서 장학금 0.3을 내고 남은 0.7이 남은 돈이죠. 이게 2월 남은 걸 2월 됐다 해서 2월금 남은 거 이게 남은 거라고 생각해. 남은 거 거기에서 또 이 돈을 가지고 마치 또 아까처럼 반복을 하면 되잖아. 이 돈을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운용을 해서 1.1만큼 또 수익을 냈대. 그래서 다시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23 곱하기 1.1의 제곱 곱하기 0.7이 될 텐데 23 곱하기 1.1의 제곱 곱하기 0.7이 될 건데 그 돈에 얼마만큼의 또 0.3만큼을 장학금으로 또 냈답니다. 됐습니까? 이게 2년에 냈던 장학금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서 끝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는 거는 등비 급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3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이 돈에서 얼마만큼 0.3을 지급하고 그리고 0.7만큼 남았으니까 23 곱하기 1.1의 제곱 곱하기 0.7 곱하기 0.7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2월이 됐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뭐를 해? 이익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 곱하기 1.1의 3승 0.7의 제곱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장학금을 주겠죠. 됐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등비급수가 보입니까? 자, 일단 첫 번째 항을 볼게요. A. 첫 번째 항은 얼마죠? 이거 곱하면 23 곱하기 0. 이게 1.1 곱하기 0.3이니까 0.33 이렇게 됩니까? 0.33 곱하기 23 이렇게 되고 공비를 찾아볼까요? 공비가 여기에서 늘어난 게 1.1 곱하기 0.1 1.1 곱하기 0.7 즉 0.77이 되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 극한값을 S라고 합시다. S는 1-0.77분의 23 곱하기 0.33 곱하기 23 이렇게 되고 자, 1에서 0.77을 빼면 0.23이 되죠. 그 다음에 0.33 곱하기 23 위아래다 100을 곱하면 되니까 23
33 곱하기 23. 그래서 약분하면 33억이라는 돈을 총 지급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OP가 여기가 4래요. 여기 4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여기가 4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3인데 4분의 3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4 곱하기 4분의 3. 여기는 어떻게 되지? 그거에 또 제곱이 또 가니까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분의 3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럼 P1의 좌표는 4죠. 그지? 그러면 P2의 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거의 반절을 빼는 거지. 마이너스 이거의 반절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빼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이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길이, 이 길이의 반절을 뺀 게 P2잖아. 그래서 P2가 여기에서 이만큼 빼야 되잖아. 지금 여기까지가 P2예요. 여기가 P1, 여기까지가 P2. 그 다음에 또 더 갔어. 반절만큼, 이거의 반절만큼 더 갔죠. 이거의 반절만큼. 그러니까 이거의 반절만큼 더 갔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만큼 앞으로 갔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4의 4분의 3의 3승만큼 앞으로 갔습니다. 어렵죠? 자, 근데 그거에 또 반절이 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이제 똑같은 방법이 계속 되겠죠? 4분의 3의 4승 마이너스 뭐 2에 4분의 3의 뭐 몇 승? 4분의 3의 5승,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 뭐 4의 4분의 6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앞으로 가. 그런데 반절이 아니고 완빵으로 가니까 4의 4분의 3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반절이 와요. 4분의 3의 4승, 또 뒤로 반절이 와. 4분의 3의 몇 승? 5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죠? 4의 완빵으로 가니까 4의 4분의 3의 뭐 6승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봐봐. 이제 여기에서 좀 골라내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골라내면 요렇게 골라내자 이거야. 이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4 더하기 4의 4분의 3의 3승 더하기 4분의 3의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6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알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얘는 또 뭘로 표현할까요? 여기 청색으로 좀 표현할게요. 요거 얘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4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4분의 3의 4승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뭐가 될까? 7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들은 검은색으로 그냥 할게요. 얘들은 또 어떻게 되죠? 얘들은 마이너스 2의 4분의 3의 제곱. 얘들 마이너스 2의 4분의 3의 5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분의 3의 8승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1번, 그 다음에 얘를 2번, 요걸 3번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됐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번, 먼저 1번. 1번은 초항이 뭔지를 보세요. 1번 초항이 뭐가 돼? 1번은 초항이 4죠. 1번 초항 보세요. 4잖아. 공비는 뭐야? 4의 3승이 64입니다. 64분의 27. 1-64분의 27.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1번은 좀 크게 썼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느냐? 2번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얘의 공비도 어떻게 되냐면 얘의 공비도 어떻게 돼요? 4분의 3의 3승이 공비가 되죠. 그러니까 1-64분의 27. 하지만 초항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4분의 3. 이게 2번입니다. 이게 2번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면 역시 3승 맞죠? 1-64분의 27.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 2 곱하기 4, 16분의 초항 여기 보면 돼요. 16분의 9 이렇게 되죠. 이게 3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싹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64분의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죠. 그죠? 64분의 얼마냐면 64에서 27 빼니까 37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4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된답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여기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만 계산하면 된대요. 그럼 얘는 얼마야? 64분의 37 이렇게 됐고 여기는 4니까 8로 하면은 8분의 48에 32 마이너스 8분의 43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1 8분의 21 이렇게 됩니까? 8분의 11 8분의 11 이렇게 된대요. 여기가 8분의 11 위아래다 뭐를 곱해? 그쵸. 64를 곱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37분의 약분하니까 88 이렇게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볼게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럼 AN 그냥 하면 되죠. AN은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거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렇게 됩니까? AN은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렇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4분의 루트 3 제곱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그냥 제곱을 해서 할게요. 가로 치지 말고 그냥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곱하기 얘 제곱하면 4 곱하기 9분의 1에 n-1 이거 제곱하는 거 아까 해봤죠? 그죠? an의 제곱 해봤잖아. an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9분의 1, 3분의 1 요거 제곱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 루트 3 곱하기 9분의 1에 n-1인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결국 이거잖아. 요거. 그래서 어떻게 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결국 요거니까 공비 1-9분의 1분의 루트 3. 그러면 얘는 9분의 루트 3. 9 곱해주면 8분의 9 루트 3 이렇게 답 나온답니다. 그래서 18번은 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17번을 막 죽으려고 하지 말고 18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번을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17번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17번은 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번 변의 길이 같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만큼 여기 x 좌표만 본다면 이 변의 길이만큼 온 게 아니고 반절만큼 왔어요. 또 반절만큼 왔어요. 그러다가 한 변의 길이만큼 갔어. 반절만큼 왔어. 반절만큼 왔어. 한 변의 길이만큼 갔어. 그래서 세 토막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눠요? 요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세 토막.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돼. 요거는 그냥 바로 나왔으니까 할 수 있죠. 19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어요. 정육각형이 있고, 그때, A1, 한 변의 길이가 정육각형의, 하나를 A1이라고 했고 그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거를 A2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했을 때 AN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뭐죠? 이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 하늘색하고 요거 보라색. 하늘색하고 보라색의 둘의 닮음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정육각형은 삼각형 세도막이다. 정삼각형 세도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단 A1은 무조건 구해야 되니까 이게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1의 넓이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4분의 루트 3 A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4분의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6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됐습니까? 2분의 3 루트 3 이게 A가 됐다는 거야. 이게 초항, 이게 A가 됐다는 거죠. 이게 초항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초항.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죠.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 공비는 여기에 반절.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다 점 해놓고, 요렇게 했는데, 이제 보라색이 나와야 돼. 연두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반토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반절을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여기 중심, 여기를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노란색하고 여기 연두색하고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넓이의 비를 구하겠죠. 그죠? 닮은 비를 구하고 넓이의 비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닮은 비를 먼저 구할게요. 일단 닮은 비를 구하는데 A1은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면 여기가 연결돼야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러한 삼각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딱 뭐가 돼? 이 노란색의 높이가 되죠. 노란색 삼각형의 높이가 되잖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됐는데 이 연두색의 한 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딱 뭐가 되냐면 이 노란색의 높이가 되더라 이거야. 높이.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 A잖아. 근데 A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닮은 비.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이거 제곱하면 되지. 넓이의 비는 1일 때 4분의 3. 그쵸? 이게 공비가 됩니다. 이게 R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1-4분의 3분의 2분의 3 루트 3.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분의
2분의 3 루트 3. 양변에 뭐를 곱해야겠죠? 4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4를 곱하면 약분 6 루트 3.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19번도 역시 풀 수 있어야 돼요. 19번도. 이게 육각형, 정육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정육각형은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육각형의 특징은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 연결하고 이렇게 대각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정삼각형이 6개가 생긴다라는 거 그게 힌트입니다. 그게 힌트고 두 번째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나온 건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뭐가 됐냐면, 처음 삼각형의 높이가 됐다라는 게, 이 문제의 아이디어죠. 됐습니까? 19번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